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의 메디컬 스토리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윤진희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또 원장님 잘 지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오늘이 예. 1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굉장히 화사한 화이트 의상 입고 오셨네요. 평소에 입으시던 그 진료 보실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좀 내봤어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원장님과 함께 메디컬 스토리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오늘 주제를 저는 딱 듣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 하시고 또 유익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 그렇죠. 네. 예.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원장님?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탈모 그러면 그냥 중년 아저씨들의 문제였는데 네. 요즘에는 모든 이의 문제가 되었어요. 하물며 어린아이들도 탈모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런가요? 그래서 네. 요즘에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의 50%가 20대에서 30대인 분입니다. 그리고 여성 탈모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50%면 절반 정도가 20, 그쵸. 30대에서 탈모가 그쵸, 일어난다는 와서요. 거예요? 그분들이 병원에 찾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한 나이니까 이게 중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그만큼 젊은 사람들의 탈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분들도 그렇죠. 여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요. 머리는 하루에 100개 정도가 빠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머리를 빗으면 머리가 100개 정도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가 하나님이 참 정말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90%는 계속 자라요. 내버려두면 한 7년 정도까지 계속 이제 자라고 한 10%는 그 자라는 거를 멈추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 머리의 10%는 안 자라고 가만히 있고 90%는 자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자라는 머리는 한 2, 3개월 동안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자랐다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면 우리가 대머리를 계속 반복을 하겠는데 그 10% 눈에 안 띄는 정도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고 90%는 계속 자라고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는 빠지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평균은 한 달 동안 이제 half 인치 정도가 그러니까 한 1cm 정도가 자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루에 평균 아니, 하루가 한 아니고 달에. 한 달에 예. 1cm 정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머리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머리가 확 빠져갖고 다음에는 안 생기는 게 이제 그게 탈모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100개를 빠지는 건 영어로 쉐링이라 그래갖고 그냥 털갈이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탈모라 그러면 빠져서 다시 나야 되는데 그게 나지를 않는 게 탈모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커다란 게 유전인자죠. 유전. 예.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게 병일 수도 있고 그냥 유전인자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건 내 유전인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그거는 질병이 아니고 그냥 노화의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머리가 빠지는 게 질병일 수도 있고 노화의 현상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질병일 경우는 꼭 병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고 노화의 네. 경우도 저희들이 그 노화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뭐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조상 탓을 50%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머리가 이제 반짝반짝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아버님의 머리를 닮을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아니고 남자분들만 그 유전인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머리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어머님이 머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 남자분이 이제 심하게 대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엄마 아빠한테 다 받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군요. 예. 여성분도 이제 유전이 될 수 있다. 예, 네. 여전히 될 수 있고 남성분도 유전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여자분들은 훨씬 더 민감하니까 뭐 가발도 쓰고 스카프도 쓰고 모자도 쓰고 그래서 잘 가리는 거고 네. 남자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내놓고 사시는 거고. 예. 그 차이는 있지만 여자분들도 유전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전적인 내 체질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거를 주로 우리가 대머리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유전적인 때문에 빠지는 거고, 다음에 이제 내 면역 때문에 젊은 애들이 많이 생기죠. 뭐 원형 탈모. 그러니까 이제 동그랗게 빠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네.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내 면역이 여기 나오면 자가 면역증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내 면역이 살짝 돌아갔고 내 머리 모낭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조직을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이제 백혈구, 내 면역 세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만 이렇게 동그랗게 빠지면 저희들이 원형 탈모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심해지면 이 머리가 전부 다 빠져요. 그걸 갖다가 전두 탈모. 아.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온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도 없어지고 뭐 몸에 겨드랑이 뭐 이런 데까지 싹 다 빠지십니다. 네. 그거는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질병이죠. 그렇군요. 예전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또 자가 면역 질환 예, 이야기 그렇죠. 해주셨는데 이 탈모가 자가 면역 질환의 결과로 또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20대, 30대 아니면 10대 뭐 중반 이렇게 해서도 머리가 다 빠져갖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굉장히 빨리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적인 거는 뭐 이렇게 이제 20대, 30대부터 점점 시작되다가 이제 자꾸 천천히 심해지는 건데 자가 면역 질환은 네. 이게 급성으로 오시는 분들은 한 달 안에 머리가 거의 다 빠져요. 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아주 심하게 급성으로 오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자가 면역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병원에 가셔갖고 빨리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이렇게 급성으로 빠지는데 한 90% 정도는 또 저절로 좋아져요. 아, 이때 내 면역을 더 자극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막 빠지고 얘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뭔가 때문인가 영양이 부족한가 그래갖고 이제 면역이 안 그래도 이렇게 막 너무 활성화돼 갖고 내 공격하는데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막 먹이고 이상한 거 막 붙이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고 이게 이제 놔둬도 되고 지켜봐도 된다 그러면 일단은 많은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내 면역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왜 공격하는가 그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죠. 네. 거기서 적당한 치료를 해야 되고 한 10% 정도는 원형 탈모가 됐다가 전신 탈모로 바뀌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렇죠. 전신 탈모가 돼갖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 탈모에서 자꾸 변형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원형 탈모가 너무 보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한참 맞아요. 예민하고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면역 억제제를 좀 주사를 해갖고 아니면 좀 발라갖고 그 부분에 자꾸 내 면역이 나를 더 공격하지 말게끔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사실 노화의 한 일부분이다. 그쵸. 나이가 들어서 아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 남성분들이 예. 좀 대표적으로 많이 탈모가 일어난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좀 어린 뭐 10대부터 예. 시작해서 20, 30대가 탈모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전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대머리가 되는데 그게 10대 후반 초반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쌓여서 그런가 보다. 이제 스트레스가 없으면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대머리가 돼가는 게 자꾸 대머리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유전적인 이렇게 탈모로 되어가는 이렇게 길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은 모낭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모낭이 다 망가져 버리면 우리가 어떤 약을 쓰든지 뭐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으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 그 모낭이 망가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다 보면 내가 유전인자를 받아갖고 치료를 안 하면 머리가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대머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내가 가진 이 머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완전히 반짝반짝 해갖고 오시면요, 저희들이 치료를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또 잘 모르고 또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심어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successful rate가 그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었는데 다 빠지고 심어도 보기 싫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조기 치료가 조기 발견과 그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노래 듣고 한 곡 듣고 와서 치료 방법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예. 질문이 생겼어요, 원장님. 예. 그 여성분들은 임신하시고 또 출산 경험하시면서 예. 머리 많이 빠졌다가 다시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임신 출산 겪으면서 머리 빠진 머리가 안 난다 이런 분들도 저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임신 도중에는 머리가 우리가 이제 하루에 100개 정도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 100개 정도 빠지는 게 안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라기만 하고 10%는 정지 상태로 있다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상태에서는 머리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안 빠졌던 게 한꺼번에 주르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갖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빠지니까 네. 옛날에 빠져야 됐던 게 안 빠지고 한 9개월 뭐 이렇게 있다가 빠지니까 많이 빠져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게 괜찮게 나는 수도 있어요. 네. 예, 대부분 다 같이 나요. 근데 이제 다시 얘기했지만 내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던 분이 엄마 아빠한테 유전인자를 받아갖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때부터 유전인자가 시작되는 그런 나이가 겹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새날자 뭐 벼 떨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그게 뭐 여자한테는 커다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영양이 부족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과잉될 수도 있고 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을 수도 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상선이나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갑상선 질환이나 철분 부족 때문에 머리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갑상선하고 철분을 꼭 보충을 해주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요. 그렇다면 이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치료를 저희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치료 방법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서는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 오늘 탈모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막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노래 들으면서 네. 이런저런 거 여쭤봤는데요. 먼저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예. 머리를 좀 더 자주 감고 또 빗으면 머리가 좀 더 빠진다. 그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샴푸 대신에 뭐 비누를 쓰고 뭐 애기 샴푸를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다 이렇게 리서치가 돼갖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샴푸가 머리 빠지는데 큰 영향은 안 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머리를 너무 자주 감으면 머리가 너무 이렇게 건조해지겠죠. 네. 머리가 너무 건조해지다 보면 머리가 잘 빠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루에 머리를 3번씩 감는다, 아니면 2번씩 감는다. 뭐 머리를 막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긁으면서 감는다. 그러면 그 모낭에 상처가 갈 수가 있어서 네. 머리가 빠질 수는 있지만,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 감는 걸로 머리가 안 빠지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무스를 너무 많이 쓰고 뭐 머리 젤을 많이 쓰고 스프레이를 써갖고 머리가 빠진다. 너무 지나치면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자극을 줘서, 모낭에 자극을 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쓰는 거는 모낭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염증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또 이제 재생이 돼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머리가 싹 다 빠지죠. 약이 독해서. 그러다가
항암 치료 끊고 나면 다시가 머리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독한 항암 치료 약도 이제 머리가 다시 나는데 이 뭐 무스나 샴푸로 인해 갖고 머리가 뭐 쭉쭉쭉 빠진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탈모 샴푸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샴푸 비싼 게 많은데요. 그렇게 그 샴푸를 쓴다고 그래서 머리가 안 빠진다는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 회사에서 정말로 이게 탈모 샴푸라면 검증을 받으면 돼요. 걔는 그 사람들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스스로 검증받은 샴푸가 한 명도 이렇게 한 제품도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냥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 10분을 남겨두라, 뭐 20분을 남겨두고 다음에 머리를 빠져라.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지. 그렇다고 머리 빠진 머리 안 빠지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비듬이 많으신 분, 지루성 네. 피부염 이런 분들은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모낭에 염증이 생겨갖고 머리가 정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곰팡이 샴푸를 쓰셔갖고 머리를 한 20분 동안 내버려 두다가 이제 빨면 이렇게 그거는 약용 샴푸라고 그러죠. 그거는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아토피나 아니면 피부가 유별나게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쓰는 약용 샴푸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쓰면 이제 탈모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탈모가 되는 분들은. 네. 그런 거는 약용 샴푸라고 그러지 탈모 샴푸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그렇군요.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는 것도 있고 시중에 그냥 약한 거는 파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약용 샴푸하고 그냥 탈모 샴푸 뭐 이런 건 다르죠. 그래서 탈모를 방지하는 샴푸가 있다는 거는 조금 지나친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탈모가 시작됐거나 탈모가 예.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치료법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여성 탈모, 남성 탈모, 즉 대머리 탈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질병이 없이 그냥 유전인자 때문에 생긴 사람들은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생긴 여자가 무슨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유전인자 때문에 생기는 거는요. 치료를 초기에 하시면 그 초기 머리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다 빠지시고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모낭이 있어야지 머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 모낭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약을 쓰더라도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이렇게 유전인자로 생기는 대머리는요 정수리 부분이라 그러죠. 왜 머리 뒤 여기에 중간에 뒤끝이 있는데 네, 위에 네, 있는데 맞아요. 네. 고기가 빠져요. 그리고 여기 머리 헤어라인이라고 앞에 있죠. 네네. 그 앞에가 자꾸 헤어라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갖고. 맞아요. 예, 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대머리형 뭐 탈수다 이렇게 탈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원형 탈모는 이렇게 정수리 쪽이 동그랗게 크게 퍼져 있다고 원형 탈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원형 탈모는 정수리 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머리가 딴 데는 많은데 옆에 뭐 뒤에 안에 뭐 이렇게 머리를 쌍으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원형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수리 쪽에 이렇게 대머리에 이렇게 특징적인 대머리가 정수리 쪽이 이렇게 훤하잖아요. 둥그렇게. 네. 그렇다고 그걸 원형 탈모라 그러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원형 탈모는 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예, 한꺼번에 이렇게 커갖고 정수리 쪽이 훤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초기 치료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초기 치료가 엄청 중요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증상이 머리가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거죠. 네. 그래갖고 내 머리가 요새 너무 굽슬거린다. 머리가 가늘어져갖고 머리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자꾸 굽슬거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머리는요 옆에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옆에하고 이 뒤쪽에는 많고 이 정수리하고 앞에 라인이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뒤쪽 이렇게 머리를 하나 딱 뜯고 앞에 머리를 딱 뜯어갖고 굵기가 벌써 비교를. 예, 다르고 이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올려보면 앞 라인이 헤어라인이 자꾸 올라가고 네. 또 이제 M자루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M자루 맞아요. 이렇게 네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면 내가 이거 지금 나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머리가
조금 그러시다 그러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가진 고머리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다면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뭐 약물을 복용을 하는 게 예,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남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게 프로페시아라고 이렇게 남성 호르몬의 가장 액티브한 거를 좀 막아줘 갖고 네. 모낭에 영양을 덜 붙여서 머리가 계속 안 빠지고 생기는 건데요. 네. 그 약은 이제 아주 소수만이 이렇게 남성의 정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약을 먹으면 내 남성 정력이 너무 감소한다더라.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남자들이. 네. 그렇지만 그 감소하시는 분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확률이 예.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작용. 이제 예를 네. 들어 갖고 1%, 2% 뭐 100명이면 뭐 한두 명 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어도 그렇게 확 줄어들고 뭐 그러지는 잘 않아요. 네. 그렇게는 참 드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이렇게 소중한 머리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오시면 조금 안타깝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고 다음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아이를 다 출산하신 분들은 그 약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자분들은 이게 남성 호르몬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남자 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 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기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남자 아이한테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자 아이의 남성화되는 데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임기 여자분들한테는 쓰지를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폐경이 됐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안 놓는다, 뭐 그런 분들은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르는 게 있어요. 네. 바르는 거, 먹는 약 이렇게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바르고 먹고 또 이제 더 욕심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를 놓친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수술로 이렇게 모낭을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뒤에 있는 머리를 다 꺼내갖고 이렇게 막 심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심어도 영양분이 많고 뭐 이래야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빠질 때도 많고 또 이제 줄을 쫙 서서 심어놓으면 이렇게 심은 티가 너무 나서 보기가 싫을 수도 맞아요.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가발을 쓰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PRP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많이 쓰는 건데 내 피 안에서 뽑아갖고 혈소판이 이렇게 풍부한 혈장이에요. 혈장. 네. 그 안에는 이렇게 영양분도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스템셀이라고 줄기세포도 좀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내 머리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거름을 이렇게 듬뿍 준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머리가 많이 나도록. 네. 그래서 이제 유전 이렇게 모낭을 보면 모낭 옆에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영양분이 짝짝 있어야지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예, 주다 보면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번 맞아갖고 금방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PRP를 쓰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6개월은 써야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는 게 아주 가는 헤어가 나는 게처럼 보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자기 몸에서 생긴 거 아닌 이 줄기세포를 딴 데서 이렇게 받아와 갖고 FDA 어프로브가 됐어요. 그거를 내 PRP하고 섞어서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이셀이라고 그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많이 심하게 나갖고 뭐 대거나 뭐 막 찢어지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PRP하고 그거하고 섞으면요 5천 몇백 불이 돼버려요. 한 번 맞는데. 한 번 맞는데.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좀 여러 번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PRP하고 에이셀을 섞어버리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요. 네. 그래서 효과가 좀 더 있어요, 확실히. 그렇지만 그 돈 가격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돈이 많으시고 내가 머리가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나는 게 나는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PRP는
가격이 선생님 이렇게 시술하시는 선생님마다 가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평균적으로 달라스 쪽 이쪽에는 뭐 1,500불, 뭐 1,000불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맞는데 1,500, 예, 1,000불. 저희 오피스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말 잘 들어요. 근데 한 번 맞고 금방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맞고 나면 이제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메인테이넌스라고 유지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아니면 6개월에 3번씩 뭐 이렇게 맞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여자분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앞에 머리가 거의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국 가갖고 열심히 심으셨는데 다 빠져버리고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뭐 원형 탈모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을 머리를 했는데요. 정말 3년이 지났는데 제 머리보다 더 많아요. 와.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듣구나. 근데 모든 치료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건 FDA 어프로브가 되지도 않았고, 근데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자기 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건데 이게 누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FDA 어프로브를 받겠어요. 어느 제약회사가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근데 근데 이제 의사들이 해보는 사람들 치고는 한 50% 정도는 효과가 아주 좋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갖고 많이 쓰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먹고 바르고 이거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쁜 머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치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매년 이 탈모에 의해서 쓰는 돈이 한 3.5 빌리언 달러라고 그래요. 전체 미국인들이 쓰는 그쵸. 비용이요. 네. 엄청나죠. 네. 예. 와.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지만 저희들이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원형 탈모인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철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건지 초기에는 또 모를 수도 있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제대로 치료를 하셔갖고 뭐 아무리 저러기들이 이런 걸 하더라도 갑상선 치료 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경우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해갖고 하다 보면 건강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탈모 치료는 좀 비용이 다른 것들보다 좀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치료를 하면 그렇죠.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이제 약이요. 예전에는 비쌌어요. 먹고 바르는 약들이. 근데 요즘 지네릭이 나와갖고 가격이 많이 이제 다운되고. 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초기에 뭐든지 초기에 하면 가격도 싸고 결과도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 연세클리닉 윤진희 원장님과 함께 오늘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